새로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수시 염성 평가를 했는지 혹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급성 중독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2월 18일 창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회사 측은 2021년 12월부터 정부에서 공고한 세척제를 사용했을 뿐이고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했는데 엉뚱하게도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해물질을 사용한 회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해물질을 판매한 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2022년 2월 10일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한 명이 건강에 이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중독이라는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자 71명 전원에게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2월 16일에는 검진 결과 15명이 추가로 정상의 4~5배 이르는 간 기능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 중독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급성 중독을 일으킨 물질은 에어컨 부품 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메탄으로 밝혀졌는데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이 물질은 주로 호흡기로 흡입되고 고농도로 농축되면 간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문제가 된 사업장에서는 노출 허용 기준인 8ppm의 6배가 넘는 최고 48.36ppm이 검출되었습니다. 2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두성산업의 압수수색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성산업 대표는 세척액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제시한 성분 검사서가 허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노동부에서 두성산업 세척액 제조사,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이 1명,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성산업의 사고는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에 의해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7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기화합물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급성 중독 사고는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법상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5조, 동법시행령 4조, 5조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법상 안전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급성 중독 사건이 발생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첩법상 의무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했는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영방침을 세웠다든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뒀다든지 예산이나 인력을 집행했다는 등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 9가지의 의무로 성실히 이행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1호에서부터 9호까지 경영책임자의 법상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준수했느냐를 조사하여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3호에 해당되는 유해 요인 개선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이 회사에서는 세척제로 관련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새로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수시 염성 평가를 했는지 혹은 염성 평가는 별도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의무에 따른 관리적 조치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 법령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법령 미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여 유해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7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 인자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물질을 제조한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착오 또는 고의과실로 유해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는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반기에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은 특별 안전교육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 사항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실시하지 않았다면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되는지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망 중대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 사건의 형사처벌 판단 시에 두성산업의 대표가 주장하듯이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두성산업에 제출한 성분조사서가 허위였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판단컨대 허위 성분조사서라 하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이전에 유해인자를 사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상의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처벌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척액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피해자를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15명의 급성 중독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조사 결과 제조사 및 유통업체의 법 위반 사고로 결론이 내려진다 해도 3개월 이상 치료자가 10명 이내로 나온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자가 발생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 사고가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했느냐가 중요한 판단인데요. 이 사안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급성 중독 사고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